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메시지에 답하고 있다.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 누군가의 감정적 드라마에 휘말리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언제나 응답 가능한 사람은 언제나 이용당하는 사람이다. 언제나 달려가는 사람은 언제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다.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신이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대신 결정하고 있는가? 매일 반복되는 이 굴레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힘을, 당신의 정체성을. 하지만 무엇인가를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응답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힘을 되찾는다. 침묵하는 순간 당신은 존재감을 얻는다. 거리를 두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다. 이것은 지혜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이 더 이상 항상 응답하지 않는 법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지 정확히 알려주겠다. 번호 1. 침묵과 철수의 힘. 당신이 처음으로 침묵을 선택한 그 순간을 기억하는가? 평소라면 즉시 답했을 메시지를 그냥 둔 그 순간을, 항상 달려갔을 상황에서 멈춰선 그 순간을. 그때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 변하기 시작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침묵은 힘이다.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세상은 듣기 시작한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을 때 타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소음과 마주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당신이 항상 답했기 때문에 그들은 질문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 당신이 항상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혼자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린다. 갑자기 그들은 불안해한다. 갑자기 그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왜 그럴까? 당신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쓰레기통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 선택이다.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갈지, 누가 당신의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어떤 대화가 당신을 성장시킬지에 대한 선택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이다. 맞다, 변했다. 더 이상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중독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라. 당신이 항상 응답할 때 당신은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조작하기 쉬운 사람이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미스터리가 된다. 당신은 권력을 되찾는다. 당신은 자신의 조건으로 관계를 재정의한다. 침묵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침묵하는 것은 전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의 땅에서, 당신의 규칙으로, 당신의 타이밍에 맞춰.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모든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들은 더 자주 전화를 건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모든 메시지에 답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들은 더 긴 메시지를 보낸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모든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들은 더 크게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증거다.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의 증거다. 그들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함부로 소비했는지의 증거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를 아는가? 갑자기 그들이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들이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들이 당신이라는 거울 없이 자신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당신에게 투사할 수 있었다. 당신이 항상 들어주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소음을 당신 안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 당신이 항상 해결해 주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되돌아간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불안과 마주해야 한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혼란과 마주해야 한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두렵게 한다. 침묵은 거부가 아니다. 침묵은 선택이다. 침묵은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감정적 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침묵은 당신이 자신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당신이 전략적으로 철수할 때
당신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의 게임을 그들의 규칙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이 원할 때마다 당신을 불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당신의 가용성이 희소해질 때 당신의 가치는 올라간다. 당신을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당신이 더 이상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한다. 번호 2. 감정적 조작과 에너지 소진. 당신은 언제부터 얘라고 말하는 기계가 되었나?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요구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로봇이 되었나? 언제부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공공재가 되었나?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당신은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누구를 도와야 하나?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나? 오늘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하지만 당신은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나? 오늘 내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까? 오늘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이것이 바로 함정이다. 당신이 항상 타인을 우선시할 때 당신은 자신을 마지막으로 미루는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이 습관은 당신을 집어삼킨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를 생각해보라. 그들의 목소리에서 진짜 절실함을 들었는가? 아니면 단순한 편의를 들었는가? 그들이 당신을 찾는 이유가 당신이 특별해서인가? 아니면 당신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가? 진실을 마주하라.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그들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장 쉬운 선택이다. 당신은 그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의 시간을 만들어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대가는 무엇인가? 당신의 에너지는 바닥나고 당신의 꿈은 뒤로 밀리고 당신의 목표는 흐려진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 항상 도와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긴다. 당신이 항상 응답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잊는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착각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감정적 조작의 미묘한 메커니즘이다.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에게 의존하면서 동시에 당신을 과소평가한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당신이 문제라고 말한다. 당신이 피곤해 보이면 그들은 말한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당신이 도움을 거절하면 그들은 말한다. 당신이 이기적이 된 것 같아.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말한다. 당신이 변한 것 같아. 보이는가? 이것이 조작이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고 당신이 그 도구 역할을 거부하면 당신을 비난한다. 당신이 항상 응답 가능할 때 당신은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착취당하기 쉬운 사람이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이해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 확신이 그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그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자립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당신이라는 쉬운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의존성을 키우고 있다. 당신은 그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린다. 당신의 정체성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축소된다. 당신의 가치는 유용함으로 제한된다. 당신의 존재 이유는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된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 언제인가? 당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시간을 쓴 것이 언제인가? 당신이 마지막으로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 언제인가? 이것들이 모두 사라진 이유를 아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타인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우선순위보다 높게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말하겠다. 당신이 이 모든 희생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중히 여길 뿐이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당신이 한 번이라도 도움을 거절하거나 바쁘다고 하거나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면 그들의 반응을 보라. 그들은 이해하는가? 아니면 불평하는가? 그들은 당신의 상황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죄책감을 주는가?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해도 이해한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한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당신을 단순히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을 자신들에 대한 배신으로 본다. 그들은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번호 3. 칼 융의 개념, 개별화, 페르소나, 정신 에너지. 당신은 진짜 누구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당신인가? 아니면 당신이 진정되고 싶은 당신인가? 이것이 바로 개별화의 핵심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 그들은 부모가 원하는 모습,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친구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진짜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진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 뒤에 숨어 있다. 진짜 당신은 사회적 역할 밑에 묻혀 있다. 진짜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 속에서 질식하고 있다. 개별화란 이 모든 거짓 껍질을 벗어내는 과정이다. 타인의 승인을 위해 만든 가면을 하나씩 벗어내는 여정이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당신이 아닌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는 용기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개별화는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화는 진정성을 찾는 것이다. 개별화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할 때 당신은 개별화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고유함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페르소나를 이해하라. 페르소나는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다. 직장에서의 당신, 가족 앞에서의 당신, 친구들 앞에서의 당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가면들이다. 페르소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상황에 맞는 가면이 필요하다. 문제는 당신이 가면과 진짜 자신을 구분하지 못할 때 시작된다. 문제는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 시작된다. 당신이 항상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할 때 당신은 페르소나의 함정에 빠진다. 당신이 항상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할 때 당신은 진짜 자신을 억압한다. 당신이 항상 이해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할 때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부인한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가? 당신이 페르소나에만 의존하며 살 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만 자신을 정의하게 된다. 당신은 타인의 승인이 없으면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개별화는 이 의존성을 끊는 과정이다. 개별화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별화는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용기다. 이제 정신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의 마음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의 감정적, 정신적 자원은 유한하다. 그리고 이 자원을 어디에 쓸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의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동 반응으로 살아간다. 누군가 요구하면 자동으로 응답한다. 누군가 부르면 자동으로 달려간다. 누군가 문제를 가져오면 자동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는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정신 에너지를 의식 없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무분별하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개별화는 이 에너지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들, 어떤 활동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진심으로 투자하고 싶은 관계는 무엇인가? 당신이 에너지를 쏟았을 때 진정으로 보람을 느끼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지 않고 에너지를 쓰는 것은 목표 없이 돈을 쓰는 것과 같다. 개별화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관리한다. 그들은 어떤 대화에 참여할지, 어떤 갈등에 개입할지, 어떤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만들지를 선택한다. 그들은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당신이 모든 것에 응답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의 정신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당신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때 당신은 자신의 자원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개별화는 고립이 아니다. 개별화는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준비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알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알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경계도 존중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당신이 자신에게 진정성 있게 대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다. 개별화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반발이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불편해한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라. 그들의 반발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들의 비판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선언에 대한 반응이다. 개별화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대안은 무엇인가?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인가? 평생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인가? 평생 타인의 승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인가? 번호사, 감정적 투사와 조작. 사람들이 당신에게 화를 낼 때 정말로 당신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일까? 사람들이 당신을 비판할 때 정말로 당신의 잘못 때문일까? 사람들이 당신에게 실망했다고 할 때 정말로 당신이 그들을 실망시킨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다. 그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감정의 대부분은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이 당신을 향해 쏟아내는 분노, 실망, 비판은 사실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들이다. 이것을 투사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씌운다.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자신의 이기심을 직면하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문제라고 말한다. 당신이 항상 응답 가능한 사람일 때 당신은 이런 투사의 완벽한 타겟이 된다. 당신이 항상 이해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한다. 당신이 항상 도우려고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을 당신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들이 당신이 너무 예민해라고 말하면 당신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자문한다. 그들이 당신이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내가 이기적인가? 라고 고민한다. 이것이 바로 조작의 메커니즘이다. 그들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당신의 책임으로 만들고 당신은 그 책임을 진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준 후에 어떤 기분이었나? 뿌듯했나? 아니면 지쳤나?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감정적 위기를 처리해준 후에 어떤 상태였나? 만족스러웠나? 아니면 소진되었나?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지치고 소진된다. 왜 그럴까?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적 짐을 대신 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을 대신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 이런 역할을 계속할수록 그들은 더욱 당신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이 역할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어질 때 그들은 당신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당신이 한번 아니오라고 말한 것만 기억한다. 당신이 변했어. 당신이 차가워졌어. 당신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들이 바로 조작의 언어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필요를
자동으로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을 문제로 만든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한 것이다. 당신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경계를 설정한 것이다. 당신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자기 자신다워진 것이다. 조작하는 사람들은 미묘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암시를 한다. 그들은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죄책감을 준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의 선량함을 이용한다. 나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태도는 전혀 괜찮지 않다고 말한다. 당신이 바쁜 건 알지만, 하지만 이미 그들은 당신이 도와주기를 기대한다. 별일 아니야. 하지만 이미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문제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미묘한 조작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한 후에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조작의 신호일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한 후에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감정적 조작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작당하지 않는 방법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도울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실망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잘못은 아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의무는 아니다. 각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각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조작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번호, 의식적인 침묵의 변화력.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는가?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이 응답하지 않는 순간 전체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는 것을 깨달아라.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에 중독되어 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상하고 그 반응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발한다. 그들은 당신이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청한다. 그들은 당신이 걱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만든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계산이 무너진다. 갑자기 그들은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그들은 불안해한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다. 침묵은 미스터리를 만든다. 침묵은 권력을 되돌려준다. 침묵은 당신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 당신이 항상 설명하려고 할 때를 생각해보라. 당신이 항상 이해시키려고 할 때를 생각해보라. 당신이 항상 화해하려고 할 때를 생각해보라.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했는가? 아니면 더 당연하게 여겼는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덜 믿었다. 당신이 더 많이 이해시키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덜 이해했다. 당신이 더 많이 화해하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덜 존중했다. 왜 그럴까? 당신의 절실함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당신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당신이 너무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은 가치 없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침묵은 다르다. 침묵은 절실함을 숨긴다. 침묵은 가치를 보호한다. 침묵은 당신을 희소하게 만든다. 당신이 누군가의 도발에 침묵으로 응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들은 더 강하게 도발한다. 왜? 당신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침묵하면 그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된다. 당신이 누군가의 요청에 침묵으로 응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들은 더 간절하게 요청한다. 왜? 당신의 도움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침묵하면 그들은 결국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된다. 당신이 누군가의 비판에 침묵으로 응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들은 더 많은 비판을 쏟아낸다. 왜? 당신이 방어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침묵하면 그들의 비판은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결국 그들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이 침묵의 마법이다. 침묵은 거울과 같다. 침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든다.
침묵은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 자신에게 되돌려보낸다. 침묵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이다. 이해시키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견디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라. 진정한 관계는 당신이 침묵해도 깨지지 않는다. 진정한 이해는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한다. 진정한 존중은 당신이 증명하지 않아도 주어진다. 침묵이 깨뜨리는 것들은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던 것들이다. 침묵이 드러내는 것들은 이미 존재했지만 숨겨져 있던 것들이다. 침묵이 끝내는 것들은 건강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침묵을 견디지 못할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반응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사람들이 당신의 침묵을 비난할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증명한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강함이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침묵은 전략이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다. 침묵은 선택이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한다. 당신이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의 존엄을 지킨다. 당신이 모든 도발에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의 평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 침묵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 당신이 선택적으로 말할 때 당신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갖는다. 당신이 쉽게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의 반응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침묵은 당신에게 시간을 준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시간을,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자동적으로 응답하는 대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되찾는다.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힘을 모은다.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다음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번호 6. 자기 주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 당신이 자신을 우선시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알고 있는가? 진실을 말하자면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자립적으로 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당신이 변함으로써 그들도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편안함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당신이 성장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당신이 더 이상 모든 전화를 받지 않을 때 그들은 말할 것이다. 당신이 거만해졌다. 당신이 더 이상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들은 말할 것이다. 당신이 이기적이 되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만들지 않을 때 그들은 말할 것이다. 당신이 차가워졌다. 이 모든 비난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비난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은 그들 자신의 불편함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문제 삼는 것은 당신의 변화가 아니다. 그들이 정말로 문제 삼는 것은 그 변화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당신이 예전에 수행했던 역할을 생각해보라. 문제 해결사, 감정적 지지자, 무조건적 이해자. 이런 역할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편리했는지 생각해보라. 그들은 언제든지 당신에게 올 수 있었다. 그들은 언제든지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언제든지 당신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이런 역할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들은 자립해야 한다. 그들은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들의 불편함이 당신의 책임인가? 그들의 성장이 당신의 의무인가? 그들의 자립이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들은 당신이 다시 예전의 역할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아.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미안해하는가? 변명을 하는가?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의 조작에 넘어가는 것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맞다. 당신이 변한 것이 맞다. 당신이 성장한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예전에 당신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예전에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예전에 당신은 자신의 꿈을 미루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의 당신은 다르다. 지금의 당신은 자신을 존중한다. 지금의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지킨다. 지금의 당신은 자신의 꿈을 우선시한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비판할 때 그들이 정말로 그리워하는 것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리워하는 것은 예전에 당신이 그들에게 제공했던 편리함이다. 그들은 당신을 사람으로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능으로서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서비스 제공자로서 그리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의 고통을 아는가?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진짜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해주던 것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의 상처를 아는가? 하지만 이 고통은 필요한 고통이다. 이 상처는 치유로 가는 길의 일부다. 이 깨달음은 자유로 가는 문이다. 당신이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일부 사람들은 떠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슬픈가? 물론이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가? 절대 아니다. 당신이 자신을 주장할 때 떠나는 사람들은 애초에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래적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주장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 이런 사람들과의 연결은 더 진정해진다.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은 더 의미 있어진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당신은 아무도 진정으로 기쁘게 하지 못한다.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은 아무에게도 특별하지 못하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이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투자할 때, 당신이 진정성 있게 연결할 때 그 관계들은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 번호 7. 감정적 절제와 에너지 선택성. 당신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순간에 당신이 자동으로 반응했는가?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당신이 생각 없이 응답했는가? 얼마나 많은 대화에서 당신이 충동적으로 개입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반응만 한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면 즉시 답한다. 누군가 전화를 하면 바로 받는다. 누군가 문제를 가져오면 자동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누군가 감정을 쏟아내면 즉시 위로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삶인가? 이것이 의식적인 선택인가? 이것이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진정한 힘은 반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에 있다. 진정한 지혜는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에 있다. 진정한 성숙함은 개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는 것에 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절제할 때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한다. 당신이 선택적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집중한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침묵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보호한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침묵하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지력이 필요하다. 거리를 두는 것은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이 누군가의 도발에 즉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를 생각해보라.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어떤 변화를 겪는가?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근육이 긴장된다. 이것이 바로 자동 반응의 신호다. 하지만 이 순간에 당신이 잠시 멈춘다면, 이 순간에 당신이 깊게 숨을 쉰다면, 이 순간에 당신이 내가 지금 반응해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라고 자문한다면 갑자기 당신에게 선택권이 생긴다. 갑자기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게 된다. 갑자기 당신이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감정적 절제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적 절제는 감정을 인식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감정적 절제는 느끼되 즉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화가 날 때 그 화를 느끼라. 하지만 그 화에 따라 즉시 행동하지는 마라. 당신이 슬플 때 그 슬픔을 받아들여라. 하지만 그 슬픔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게 하지는 마라. 당신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인정하라.
하지만 그 불안 때문에 성급한 선택을 하지는 마라. 이것이 바로 에너지 선택성의 핵심이다.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하루에 받는 모든 자극에 반응한다면 하루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완전히 지쳐 있을 것이다. 당신이 모든 메시지에 답하고 모든 전화를 받고 모든 요청에 응한다면 정작 중요한 일을 위한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이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갑자기 당신에게는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한 에너지가 생긴다. 갑자기 당신에게는 의미 있는 목표를 위한 힘이 생긴다. 갑자기 당신에게는 진정한 성장을 위한 여유가 생긴다.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시간도 무한하지 않다. 집중력도 무한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유한한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모든 곳에 조금씩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할 것인가? 얕고 넓은 관계를 많이 맺을 것인가? 아니면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적게 맺을 것인가? 모든 일에 평등하게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배분할 것인가? 이것들이 바로 에너지 선택성의 질문들이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감정적으로 절제된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선택한다. 그들은 어떤 대화가 자신의 시간을 가질 가치가 있는지 선택한다. 그들은 어떤 관계가 자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선택한다. 그들은 어떤 목표가 자신의 집중을 받아야 하는지 선택한다. 이런 사람들은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바쁘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단순히 긴급한 것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을 배우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어색할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처음에는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이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이것이 거부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번호 8. 의식적인 비가용성과 그 불편함.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어려워하는가? 당신이 거절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하는가? 이 모든 어려움 뒤에는 하나의 두려움이 숨어 있다.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항상 얘라고 말함으로써 얻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당신이 항상 도움을 줌으로써 유지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다. 당신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얻는 인정은 진짜 인정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진짜 관계는 거래가 아니다. 진짜 인정은 당신이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기반한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만 당신의 예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당신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당신의 동의가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당신이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만 당신이 머무르는 이유가 진정성을 갖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를 포기한다. 그들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버린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내어준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인가? 그들의 예는 의미를 잃는다. 그들의 동의는 가치를 잃는다. 그들의 사랑은 진정성을 잃는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비가용성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불편해한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당신이 이기적이 되었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당신이 차가워졌다고 불평한다. 이 불편함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비난들을 들을 용기가 있는가? 이 오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이것들을 견딜 수 없다면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것들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이 오해를 감수할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이 고독을 견딜 수 있다면 갑자기 당신에게는 진정한 선택권이 생긴다. 갑자기 당신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
갑자기 당신에게는 진정한 힘이 생긴다. 의식적인 비가용성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적인 비가용성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의식적인 비가용성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가용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는 전혀 가용하지 않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우선시할 때 당신은 자신의 필요는 전혀 우선시하지 않는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정작 자신은 전혀 기쁘지 않다. 이것이 공평한가?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이것이 건강한가? 절대 아니다. 당신도 자신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당신도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권리가 있다. 당신도 자신의 평화를 우선시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권리들을 행사할 때 오는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당신이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당신이 평생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죄책감이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불편함이 당신을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오해들이 당신을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 죄책감은 성장의 신호다. 불편함은 변화의 증거다. 오해는 독립의 대가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비가용할 때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첫째,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쉽게 얻을 수 없을 때 당신은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긴다. 둘째, 당신의 시간이 더 의미 있어진다. 당신이 선택적으로 시간을 내어줄 때 그 시간은 더 특별해진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 그 관심은 더 깊어진다. 셋째, 진정한 관계가 드러난다. 당신이 더 이상 모든 것을 해주지 않을 때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지 알 수 있다. 당신이 더 이상 항상 가용하지 않을 때 누가 당신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지 분명해진다. 넷째, 당신의 자존감이 올라간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킬 때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게 된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때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비가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응답하느라 묻혀있던 진짜 당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진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꿈꾸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당신은 얼마나 오래 모른 채 살아왔는가? 번호 9. 고독, 재탄생, 진정한 정체성.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고독을 경험한 것이 언제인가? 아무도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 아무도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고독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한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버림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진정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진정한 고독은 자유다. 고독 속에서만 당신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독 속에서만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 속에서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다.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기대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당신이 끊임없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당신은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다. 당신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당신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잊어버린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다르다. 고독 속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고독 속에서는 누군가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 고독 속에서는 그저 자신으로 존재하면 된다. 이것이 얼마나 해방적인지 아는가? 이것이 얼마나 치유적인지 아는가? 이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아는가? 당신이 감정적으로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 주변에서 많은 소음이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을 때 당신의 삶에서 많은 드라마가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선택적으로만 관계를 맺기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처음에는 이것이 외롭게 느껴질 수 있다. 당신은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것은 아닐까? 라고 자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고독을 견뎌내라. 이 침묵을 받아들여라. 이 공간을 소중히 여겨라. 왜냐하면 이 공간 속에서 마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고독 속에서
재탄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침묵 속에서 진정한 당신이 깨어나기 때문이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의 꿈이 아닌 자신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기대를 갖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무시해왔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목소리를 억압해왔는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꿈을 뒤로 미뤄왔는지를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고통은 치유의 고통이다. 이 깨달음은 성장의 시작이다. 이 직면은 자유의 첫걸음이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또한 거짓된 유대들을 명확히 보게 된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했는지, 누가 단지 당신이 해주는 것들을 사랑했는지를 구분하게 된다. 어떤 관계가 진정한 것이었는지, 어떤 관계가 거래적인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것도 고통스럽다.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도구로만 봤다는 것을 깨달을 때의 상처는 깊다. 당신이 그토록 투자했던 관계들이 실제로는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의 실망은 크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환상을 포기하는 것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거짓된 유대들을 놓아주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 고독 속에서의 재탄생은 점진적이다. 처음에는 단지 소음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는 혼란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는 압박감이 사라진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다. 이 평화는 무기력한 평화가 아니다. 이 평화는 포기의 평화가 아니다. 이 평화는 명료함에서 오는 평화다. 이 평화는 진정성에서 오는 평화다. 이 평화는 자기 수용에서 오는 평화다. 이 평화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는 사람으로,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새로운 당신은 다르다. 이 새로운 당신은 더 강하다. 하지만 동시에 더 부드럽다. 더 독립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더 진정성 있게 연결된다. 더 선택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이 사랑한다. 이 변화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불평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이 차가워졌다고 비난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이 이기적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들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들의 비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미소 지으며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들의 불편함이 당신의 성공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판이 당신의 성장을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그들의 반발이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여정은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공허한 외로움이 아니다. 이 외로움은 충만한 외로움이다. 이 외로움은 선택한 외로움이다. 그리고 이 선택한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확신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사랑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유다. 이것이 바로 해방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기로에 서 있다.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익숙한 길이다.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계속해서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용기가 필요한 길이다. 침묵을 선택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당신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이것들이 당신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들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내일 누군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그때 당신은 즉시 답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내일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자동으로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경계를 지킬 것인가? 내일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방어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의 힘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순간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이런 일상의 결정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당신의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 당신의 관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것을 멈춰라. 지금 멈춰라. 당신이 이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은 언제인가? 다음 주인가? 다음 달인가? 새해인가?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이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인가?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줄 때인가?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방법을 찾았을 때인가?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 완벽한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환영하는 날은 오지 않는다. 지금이 그 순간이다. 지금이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이다. 지금이 당신이 침묵의 힘을 사용하는 순간이다. 지금이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순간이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행동하는 것이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지금이다. 당신의 휴대폰이 울릴 때 선택하라.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결정하라. 당신을 비판할 때 침묵하라.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이다. 이것이 당신의 재탄생이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시작이다. 그리고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각성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싶다면,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는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이다.